안녕하세요. 이제 오늘은 저희가 교육 영상 준비했는데 스타벅스를 주제로 스타벅스 커피가 쓴 이유에 대한 거를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내용은 스타벅스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건 아니고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개인적인 생각으로 왜 스타벅스 커피는 조금 쓴맛이 강할까, 또 이제 쓴맛이 강하게 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거든요.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을 조금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 그 스타벅스 이제 하우스 블렌드인데 스타벅스 커피를 한 번이라도 드셔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제 매장을 가거나 또는 이런 원두를 샀을 때 원두 색상도 엄청 다크한 느낌으로 색상이 어둡기도 하고 맛을 봤을 때도 물론 매장마다 조금씩의 차이는 있지만 쓴맛이 좀 강하고 때로는 좀 탄맛이 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스타벅스 커피를 그것 때문에 싫어하시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그 강한 느낌 때문에 좋아하시기도 하고 또 스페셜티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너무 강한 쓴맛 때문에 이제 왜 스타벅스는 커피를 저렇게 쓰게 만들까, 커피는 고유의 향이나 좋은 산미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쉬워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스타벅스 커피가 쓴맛이 많이 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맛의 일관성 때문에, 그 다음 두 번째는 컵 사이즈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맛의 일관성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보면은,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로스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라이트 로스팅부터 그 다음 미디움을 거쳐서 다크 로스팅, 이렇게 세 가지 포인트로 우리가 흔히 이야기를 하는데, 고기로 따지면 레어에서 웰던으로 간다고 보시면 여러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고기도 저희가 소고기 같은 경우는 조금 레어로 먹었을 때 고기의 육향이 조금 더 강하게 느껴지잖아요. 그러면서 더 점점점 굽게 되면은 구운 느낌의 향들이 많이 강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물론 소고기 다른 등급을 웰던으로 한다고 다 맛이 똑같아지는 건 아니지만 조금 비슷해지는 느낌들이 있습니다, 레어로 했을 때보다. 커피도 마찬가지거든요. 커피는 각각들이 다양한 고유의 향들과 여러 유기산, 산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라이트하게 로스팅이 됐을 때는 걔네들이 많이 발현이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라이트하게 로스팅이 됐을 때는 걔네가 발현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각각의 커피들이 전부 다 각자의 매력으로 구분이 되게 돼요. 근데 얘를 로스팅을 점점점 진행을 하면 고유의 향과 산미들은 조금 파괴가 이루어지게 되고 쓴맛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거든요. 그러다가 일정 정도를 로스팅을 넘어가면은 과한 쓴맛과 탄맛이 조금 유발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점을 통해서 스타벅스는 어떻게 활용을 할 수가 있냐면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스타벅스 같은 경우는 여러분 정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프랜차이즈 기업이고 우리나라만 해도 정말 많은 지역에 분포돼 있고 다른 나라에도 많이 분포돼 있잖아요. 근데 스타벅스가 제 생각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어느 매장에서나 동일한 맛이 나는 거, 물론 완전 똑같을 수는 없지만 최대한 동일한 맛이 내는 거를 목표로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전 세계에 있는 한 농장의 생두만을 사용할 수는 없거든요. 스타벅스는 당연히 생산량이 엄청 많다 보니까 여러 생두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그거를 동일하게 맛을 내려면은 로스팅을 강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쉽게 설명드려서 브라질이랑 과테말라 커피가 있어요. 두 개 각각은 맛이 다르거든요. 그냥 조금 밝게 볶거나 너무 다크하지 않게 볶았을 때는. 그러면은 걔네들을 이제 블렌딩해서 섞어서 판매를 한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서울에 있는 한 스타벅스에서는 브라질이랑 과테말라가 섞여 있는 거를 판매를 하는데, 다른 지역에서는 조금 다른 생두로 구성된 블렌드를 판매한다고 했을 때 로스팅이 좀 밝게 되면은 차이가 많이 나게 돼요, 여러분. 근데 로스팅을 어둡게 진행을 하게 되면 아까 말한 것처럼 고유의 향들은 파괴가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좀 강한 쓴맛이 나오긴 하지만 장점은 맛이 좀 비슷해집니다. 그게 제가 생각하는 맛의 일관성에서의 첫 번째 이유고, 맛의 일관성에서 두 번째는 추출의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서 다크하게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의견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의견을 가진 분들도 많을 수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라이트한 커피가 다크한 커피보다 추출이 까다롭기도 하고 일관성에게 맞추기가 매우 어려워요. 이제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라이트한 커피들은 향이나 산미 위주라고 그랬죠. 그 커피들의 세팅을 잘 잡는다고 하는 거는 그 고유한 향이나 그 원하는 산미가 잘 추출이 이루어진 거거든요. 근데 이제 반대로 다크한 경우는 또 많이 다크한 경우는 쓴맛이 강하다 보니까 이 커피가 조금 더 어느 정도까지 쓴맛을 강하게 뽑을 거냐, 또는 거기서 조금 덜 뽑을 거냐, 이 정도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이것도 저희가 구분을 할 때는 꽤나 큰 차이가 나기는 하지만, 상대적으로 라이트한 것보다는 뽑아낼 수 있는 추출 성분이 많지 않다 보니까 추출의 편차가 비교적 적거든요.
근데 라이트한 커피는 실제로 추출을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맛이 너무나 많이 달라요. 정말 맛있게 마실 수도 있고 정말 최악으로 뽑을 수도 있거든요. 물론 다크도 먹을 수 힘들 정도로 최악으로 뽑을 수도 있긴 하지만 그 편차가 저는 조금 더 적다고 생각을 해서 스타벅스는 추출에 조금 편차를 줄이기 위해서 다크하게 하는 것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은 스타벅스가 전 매장에서 전자동 머신을 사용을 하지만 반자동 머신을 사용하던 시절에는 지금 다른 카페들처럼 필터에다가 커피를 담고 추출하는 방식을 쓰다 보니까 어떤 바리스타가 추출하냐에 따라서 편차가 너무 심해질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다크 로스팅인 경우에는 라이트보다 편차가 적을 확률이 높아지다 보니까 다크하게 또 하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자동 머신도 지금에서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스타벅스가 조금 커피가 쓴 이유 중에 또 하나는 저는 컵 사이즈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일반적으로 이제 스타벅스는 뭐 톨 사이즈부터 뭐 그란데, 벤티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 톨 사이즈가 이제 거의 한 12온즈고 그란데가 16온즈, 벤티가 이제 그 이상으로 알고 있는데, 뭐 물론 요새 우리나라에서는 다른 저가형 사이즈가 큰 매장들도 많긴 하지만 스타벅스도 사이즈가 작은 편은 아니긴 하거든요. 컵 사이즈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커피를 사용하시는데 나는 좀 산미 있는 커피가 좋아서 향 위주의 커피를 사용을 하기로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12온즈, 13온즈에서 맛이 잘 안 나와요. 왜냐면 이제 걔네가 가지고 있는 플레이버들은 뭐 과일향, 막 꽃향, 또 좋은 밝은 산미, 이런 류들인데 이런 류들은 사람이 인지를 하기가 조금 쉽지가 않거든요. 많이 들어가야, 농도가 세야 인지가 쉬워져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고기 같은 거 먹을 때도 약간 탄맛 나거나 쓴맛이 강하면 사람이 감지를 금방금방 하거든요. 그게 맛있고 맛없고를 떠나서 감지가 잘 돼요. 무언가 맛이 들어왔다, 이 느낌이 잘 오다 보니까 이렇게 어둡게 강배전으로 하는 경우에는 큰 사이즈, 특히 아이스에서도 맛있다가 아니라 맛이 납니다. 그리고 여기에 바닐라 시럽이나 캐러멜 소스가 들어갔을 때도 커피의 맛이 느껴져요. 근데 밝은 커피들은 여러분 바닐라 시럽 넣으시면은 커피가 아예 맛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바닐라 시럽이 그냥 커피를 잡아먹게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커피가 워낙 강한 경우에는 이 플레이버 자체가 이 커피가 이길 수 있다 보니까 스타벅스는, 그래서 저는 쓴맛이 있는 커피를 쓰는 이유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또 스타벅스뿐만 아니라 요새 이제 많이 생겨나고 있는 또 기존에 있던 여러 프랜차이즈들도 다크로스팅을 가는 이유가 결국에는 스타벅스가 프랜차이즈의 기준이다 보니까 이제 따라간 것도 있긴 하지만 그 회사들이 판단을 했을 때도 라이트나 미디움보다는 다크가 운영적인 면에서는 훨씬 더 매력적인 커피기는 하거든요. 아까 말한 것처럼 일관성을 만들기도 쉽고 추출을 할 때 편차도 조금 더 적을 수 있고, 또 큰 사이즈, 특히 우리나라는 또 아이스를 많이 드시니까 아이스에서도 맛을 내기 쉽다 보니까 다크 로스팅의 커피를 사용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을 여러분 정리해보자면 주제 자체는 뭐 스타벅스 커피가 쓴 이유인데, 사실 말하자면은 이제 다른 개인 카페도 그렇고 이제 많은 프랜차이즈 카페들이 좀 강배전에 쓴맛 나는 커피를 쓰는 이유에 대해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조금 말씀을 드려봤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맛의 일관성을 위해서 사용을 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컵 사이즈, 그리고 또 아이스 음료에서 커피 맛을 잘 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좀 쓴맛의 강배전 커피를 사용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지금 말한 이유 말고 다른 이유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 생각하시는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셔도 조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커피를 배우시는 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은 커피를 이제 배우시다 보면은 향 위주의, 좀 산미 위주의 커피들로 빠져들고 접하기가 쉽고 그게 좀 맛있게 느껴지기도 해요. 실제 저도 그런 커피들을 좋아하기도 하고, 그리고 반대로 좀 강배전의 커피는 기피하는 경향이 생길 때가 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커피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고 로스팅도 종류가 참 많잖아요. 그래서 각각이 다른 매력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너무나 커피를 태워버리거나 기분 나쁜 쓴맛만 나는 거는 저도 잘못된 커피라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그렇지 않고 조금 어둡다는 이유만으로 저 커피는 별로 좋지 않다, 저 카페는 스페셜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커피를 이제 막 배우시거나 이제 운영을 하면서 커피에 좀 관심이 생기신 분들은 라이트한 커피도 조금 드셔보시고 그만의 매력도 느껴보시고, 미디엄 커피도 드셔보시고 또 다크한 커피도 드셔보시면서 그거의 많은 매력과 또 그 각 로스팅 포인트에 따라서 어떤 게 좀 적합한 맛인가 여러분들만의 기준을 만들어 보셔도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스타벅스와 쓴맛에 대한 영상을 한번 찍어봤고, 다음번에는 또 다른 내용으로 한번 찾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